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아주 산뜻한 새해 첫 거래일이죠. 이분과 함께라면 아주 든든합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오늘 알맞은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지금 코스피 첫날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오늘 달력으로는 26년 1회 첫째 거래일이지만 네. 시장의 성격상으로 보면 작년 9월 이후에 시작됐던 소위 기업 이익 성장, EPS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뭐 연도만 바뀌었을 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온 분들은 지금 매우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맞이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그 작년 11월, 12월에 포트폴리오를 어쩌면 제대로 구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포모 현상이 와서 당황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보다 이러한 소위 반도체가 끌고 가는 이익 위주의 장세가, 이익 장세가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을 내포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치밀하게 들어가야 우리가 하루하루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좀 시장을 잘 대처할 수 있다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목을 잘 해주셨는데 예. 일단 뭐 그림을 띄워주셨네요. 그러면 뭐 그림을 띄워주면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말씀 주십시오. 이게 코스피의 12개월 천행 PER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좀 올라온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평균 가격까지 왔으니까, 과거의 평균 수준까지 14년 이후에. 근데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최근에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죠. 네. 저게 이제 밑에 검은색 선이 뭐냐면 26년의 이익 전망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기 조그맣게 글씨가 보이는데 26년에 현재 416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OP로, 영업이익으로. 그럼 25년 대비 44%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렇게 급하게 늘어나 하겠지만 저 각도를 보셨잖아요. 저게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예.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어. 최근에 일부 외사에서 삼성전자의 영업 이 OP에 대해서 133조를 얘기했고, 예. 기업은행에서 그렇죠. 기업 IBK 증권에서 예. 아니요, N사 외국계 외국계. 그렇죠. 오늘 IBK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그랬어요? 예.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영업이익을 109조 얘기했죠. 순이익으로 보면은 이게 한 118조, 88조인데 환산해 보면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단순하게 이 두 종목이 이 정도 숫자만 늘어나도 현재 PER이 우리가 포드 PER이 10.7배로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8.7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 8.7배면 그림에서 보여드리겠다면 우리 과거 코로나 위기 때 나왔던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겠죠. 오늘 왜 삼성전자가 올라갔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 주가만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 있어 두렵지만 예. 사실 우리가 이익이 이 정도 나온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시장 자체도 시장 전체 PER이 8.74배면 과거의 평균 자꾸 숫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예. 평균 수준만 해도 10.67배예요. 예. 그것만 가도 5,144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러한 기대값이 1월과 2월에 저희 전망치에 막 반영이 될 겁니다.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어쩌면 1월과 2월의 주식시장이 가장 강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만 놓고 본다면. 예. 그 뒤엔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도 좋은 어떤 기업이익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멀티플이 재평가도 올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서 현재 주가를 구성하는 이익 곱하기 PER이라고 본다면 이익 측면에서 1월과 2월에 소위 기대값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 도대체 하방은 어느 정도 열 수 있죠. 만약 이 숫자가 일부만 맞다고 치더라도 네. 9배 전후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뭐 8배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상단은 최소한 아까 요 그림입니다. 예. 저 아래 제가 점선 2개 쳐놨는데 이미 아까 말했던 그러한
소위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반영해 보면 저 네모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 승부를 볼 거면은 어쩌면 작년 사실 11월서부터 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1월과 2월이 그나마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다른 데 있어요. 이러한 이익이 잘 나왔는데 이러한 구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 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느냐? 쉽지 않겠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시장의 생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물건이 구하기가 힘들어지면 사재기가 벌어집니다. 단적인 예로.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한국에 아주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건을 못 구해서.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뭐 최근에 이런 식까지 물건을 구하고 있는데 부르는 게 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소위 범용 디램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 모든 가격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보통 대개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요. 이게 시장의 아이러니입니다. 예. 과거에도 어떤 소위 중간재가 문제가 생기면 과잉 재고를 쌓을 때까지 갑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저는 올 1월과 2월에 매우 강한 반도체 분야에 모멘텀이 있다 보고 있고, 주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대략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1월이 되면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실적이 나오면서 컨센서스 상향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아마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6년에 소위 이익 전망 수준을 막 올릴 거예요. 2월 달에. 그때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은 그 다음이에요. 네. 오히려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뭐 중간에 매크로 이슈는 거 다 빼고 일단 한 3월, 4월이 가면 이러한 소위 기대값이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3, 4월에 가서 승부를 볼 바에는 지금 어쩌면 오늘 좀 과한, 오늘 너무 갑자기 올라와서 저도 오늘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네. 머뭇거리지만, 상승률이 오늘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사실 그 제가 그 말일 날도 어느 모 방송 가서도 이 말을 했었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러한 상황의 시급함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주가만 보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간으로 이렇게 75%가 코스피가 올라왔어. 75%가 올라왔어도 현재 선행 PER로 9배가 안 되는 거라면 예. 사실 우리가 투자자는 뭘 보는 거죠?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각에서 오늘 올라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네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의나 이럴 때 강조하는 그림인데 예. 우리는 자꾸 마지막에 있는 주가만 봐요. 주가 뭐냐면 주가는 가식성이 좋거든요. 기껏해야 그 전에 이익의 흐름을 보면서 보는데 사실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소위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소위 확보 경쟁, 예. 이거는 저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소위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위로 슈팅이 나온다면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최소한 들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매도하실 타입은 아니라는 거죠. 주가를 볼 때가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보실 때고, 그 숫자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1분기에 고삐를 바짝 좀 줘야 될 때다. 그렇죠. 말씀 주시는 보통 이렇게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경쟁이 벌어져서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는 계속 올라갈 게 보이는데, 정작 두려운 거는 만약 컨센서스가 74조였다가 작년 연말에 한 85조 왔었거든요.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3월에 130조까지 왔어요. 그땐 고민이 커지죠. 충족해도 실망할 거고 예.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지금이 그걸 올리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평론가님, 그러면은 2분기 때 이후에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나친 기대감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뭐 일단 주가가 이런 기대값을 반영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 좀 고민되는 거는 어찌됐든 이렇게 가격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 가전제품부터 닌텐도까지 다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소위 최종 소비 가격이 너무 올라갔을까 봐 잘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 무엇보다 올해 중반은 여러 가지 좀 주가가 좀 올라오고 난 뒤에 저는 이익 성장 속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분기랑 상반기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비 증가율을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로스 레이트가 떨어지는 구간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지만 연간으로 그렇다고 주가가 폭락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즐기기 좋은 시간은 1분기인 것 같고 예.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구간을 넘어선 뒤에 새로운 모멘텀이 보이냐를 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반도체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반도체가 가장 앞서 있고 네. 또 하나 이외에도 많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화가 약하다 보니까 뭐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원화가 약하면 아무래도 한국 경제에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원화가 약하다 보니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건 자동차도 생각보다 숫자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부진하지만 조선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제가 오늘 어찌다 보니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엔터에서 하이브 같은 회사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다시 앨범 낸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해외 공연하면 달러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올해 시장은 기본적으로 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바로 이익의 성장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모든 섹터에서 이익의 성장의 가지성이 뚜렷한 것들 네. 그런 걸로 포트폴리오 굉장히 압축해서 가셔야 돼요. 지금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런 논리입니다. 아 이런 게 많이 올랐으니까 종목이 이제 확산될 거야. 예. 뭐 숫자 뭐 소부장으로 넘어갈 거야. 뭐 이런. 소부장도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예. 뭐 또 단적적으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대략 뭐 가치주 스타일이 될 거야. 아니면 뭐 정부 정책에 따른 내러티브가 나온 종목이 될 거야. 근데 그건 강조드리지만 어쩌면 이익 성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장세의 성격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소위 이익 성장이라는 아주 명확한 주도주 논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셔야 시장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친한 분 아직도 제가 현직에서 떠났지만 예. 가끔 이제 궁금한 안부 묻는 전화 오면 뭐 친한 매니저 중에 형님 시장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하면 제가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체 오버웨이트면 이길 것이고 언더면 칠 거다. 그럼 개인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러한 소위 주도주 핵심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면 오늘같이 상승한 날 기쁠 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 계속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 나누는 사이에 지금 코스피는 4,300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물론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네. 사실 뭐 로봇이나 방산 아니고요. 로봇이나 우주나 예. 뭐 양자 이렇게 실적은 없는데 가던 일종의 성장주들 이런 쪽은 좀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 될까요? 그럼 올해는? 근데 뭐 제가 잘 모르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는 글로벌한 투자자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주 기업을 사고 싶으면 굳이 한국 기업을 할까요? 예. 미국에 있는 기업을 하겠죠. 그래서 방산은 우리 기업을 할 텐데 예. 좀 방산 기업은 좀 많이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양자 기업? 뭐 미국에 있는 기업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굳이 봐야지 사실 다른 나라가 경쟁력 있는 기업인데 내수주를 하는데 굳이 한국 내수주 할 필요 없지 않나요? 네. 미국의 내수 기업을 하는 게 낫겠죠. 예. 음식료 기업을 하는데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브랜드 독점력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없냐고 물어본다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삼성그룹이 있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고 뭐 하나그룹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그룹별로 우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로 집중하는 게 옳은 거고 아니라면 소위 한국의 어떤 금융시장 전반의 발전이 부합되는 것들 증권주에서도 대형 증권주라든가 예. 아까 K-팝도 한국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셔야지 그냥 뭐 우주다 항공이다 뭐 미국의 스페이스X가 되니까 한국의 우주를 산업을 한다 저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정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냥 내러티브나 테마주로서 하는 거는 뭐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없고요. 네. 리스크 차원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흔히 뭐 예측은 되지만 대비가 안 된 걸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 그러고 네. 다가오는 걸 우리가 몰랐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걸 이제 네. 블랙스완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올해 평론가님께서 보고 계신 뭐 회색 코뿔소나
블랙스완이 혹시 있으실까요? 항상 좋은 것 뒤에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누가 뭐래도 현재 글로벌 투자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AI 관련된 호황 분위기가 갑자기 불황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 하나 굳이 나온 뉴스 플로우에서 확인되는 두려움은 되게 우리가 버블이라는 게 지나고 나서야 아는데 예. 잘 봤더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기업들이 돈을 뭐 자체 조달하다가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다가 대출 받다가 어느 날부터 과감하게 주식시장에 화랑이 오면서 시장에서 돈을 끌어당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IPO가 나올 때가 의외로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근데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소위 스페이스X나 소위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 정도면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좀 두려운 이슈라 보고 있어요. 상장 가능성이 왜 두려운 이슈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겠죠. 되게 우리보다는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이 더 잘 알겠죠. 예. 어떻게든지 상장을 시키려 할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두려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서 그러한 뉴스 플로우를 좀 주목해 보고 있고 예. 국내적으로 본다면 제가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누가 뭐래도 현재 주식시장이 달려는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소위 멀티플 상향 요인이 바로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오게 해주냐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 5월쯤 되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로드맵을 내놓을 거야. 그래서 빠르면 내년 정도에 저희 와치 리스트에 들어가고 결국은 들어갈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뒤처진다면 그게 대표적인 조치들이 결국 외환에 관한 입장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늦춰지는 것도 약간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 제일 두려운 거는 지금과 같은 소위 이익 개선 속도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너무 좋아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개선 속도가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작년 5월에 9조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때 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안 사는 게 맞았죠. 예. 이익 전망 수준이 뭐 너무 낮았으니까. 근데 9월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속도가 올해 어느 순간인가 멈출 거거든요. 저는 상반기에 멈춘다 보고 있지만 또 더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어쩌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경계해야 될 부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것만큼은 확실히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